그날 오후 서울교회의 오래된 단독주택마당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할아버지의 집은 30년째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울퉁불퉁한 진입로, 현관 근처의 기름 얼룩까지. 모든 게 익숙했지만 내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커져갔다. 나는 손에 김치찌개 그릇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 그릇이 마치 가족 화합의 무게를 지탱하는 듯 무거웠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웃음소리와 케이팝 음악이 섞여 들려왔다. 언니 수지는 부엌에서 달콤하지만 명령조의 목소리로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컨트롤을 배려로 위장하는 그 특유의 방식. 매제 태우는 바비큐 그릴 앞에서 마치 남성다움의 강의를 하는 듯 포크를 쥐고 맥주를 마시며 목소리를 높였다. 늦었네. 지은아. 우수진이 나를 보며 웃었다. 항상 그렇지. 나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긴장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태우가 소리쳤다. 지은이 마법을 가져왔어. 할아버지가 작년부터 내 김치찌개를 기다리셨어. 할아버지 민호 씨는 안마당 의자에 앉아 계셨다. 낡은 쿠션 위에 몸을 기대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더 왜소해 보이셨다. 아니, 그냥 작아지신 것 같았다. 나는 허리를 숙여 뺨에 키스했다. 제일 좋아하는 말썽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으셨다. 아직 살아있네. 방향타는 겨우 잡고 있지만, 하지만 할아버지의 시선이 차고 쪽으로 스치는 순간 내 배속이 뒤틀렸다. 그냥 착각인가? 때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음식은 뷔페 스타일로 차려졌다. 찌개, 반찬, 디저트가 비슷비슷한 양념 맛으로 가득했다. 모두 접시에 담아 잔디 의자에 앉아 잔을 부딪혔다. 과도한 미소가 넘쳤다. 식사 중간 태우가 일어나 목을 가다듬고 포크로 잔을 두드렸다. 한마디 할게요. 그의 목소리가 포크를 멈추게 했다. 이 가족이 전부예요.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한 뭔가를 할 때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추억을 만들어요. 큰 거요. 제주도 가족 여행 어때요? 감탄과 웃음이 터졌다. 수진이 박수를 쳤다. 그래, 아빠. 열대지방은 처음이시잖아요. 할아버지가 눈을 깜박이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좋아 보이네.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걸 실현할 방법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그 고전 자동차요. 70년대 현대폰이 먼지만 쌓이고 있잖아요. 몇 년째 안 타시고. 팔아서 여행 경비로 쓰면 돼요. 내 가슴이 조여왔다. 포크가 공중에 멈췄다. 수진이 몸을 기울였다.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야, 아빠. 유산이야. 태우가 덧붙였다. 모든 걸 우리가 처리할게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셔도 돼요. 할아버지가 웃었지만 시선은 차고 쪽으로 흘렀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아직은.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주먹을 쥐고 있었다. 접시가 치워지고 맥주가 열릴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수진이 손을 저었다. 넌 매일 병원에서 일하잖아. 이번엔 우리가 재미를 맡아. 태우가 끼어들었다. 스트레스 없이 가자. 우리 믿어. 진심이야. 나는 음식을 삼키지 못한 무언가를 삼켰다. 할아버지는 그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자동차 부품에 대해 정비사와 다투는 그 옛날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권위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기를 마시러 나갔다. 차고 문은 닫혀 있었다. 한참을 바라봤다. 마치 스스로 열릴 것처럼. 저녁 무렵 마당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형광봉으로 놀고 부부들은 의자를 붙여 앉아 옛날 드라이브인 영화처럼 보였다. 나는 현관 그네에 앉아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시선을 차고 쪽으로 돌렸다.
13살 때 할아버지가 그 포니를 왁싱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얼마나 조심스럽고 경건했는지. 이건 그냥 차가 아니야, 손녀야. 할머니와 너만 만지게 한 유일한 거야. 그땐 과장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알았다. 엔진이 아니었다. 모든 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였다. 그날 밤, 차고에 가보니 포니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운동화를 신고 묵지도 않고 나섰다. 해가 나무 뒤로 지고 마당이 흐릿한 회청색으로 물들었다. 손님들이 떠난 집에 스며든 고요. 하지만 무언가 남아있었다. 말하지 못한 것, 차고는 울타리와 수국 덤불 옆에 있었다. 할머니 돌아가신 후 제대로 피지 않은 그 덤불. 문에 다가가기 전에 이미 알았다. 그래도 봐야 했다. 전등줄을 당기니 불이 깜박였다. 그리고 그곳에 아니, 없었다. 빈 공간. 기름 얼룩진 콘크리트와 할아버지가 크롬을 닦을 때 앉던 접이식 의자뿐. 열쇠는 문 옆고리에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포옹과 마력으로 달린다라고 새겨진 낡은 키체인. 그들은 열쇠조차 안 가져갔다. 빈 공간을 바라보며 답을 기대했지만 없었다. 타이어 자국도, 쪽지도, 소음도 없이 그냥 유산이 살던 자리가 사라졌다. 그 차는 금속과 페인트가 아니었다. 가족이었고 누군가 쓰레기처럼 가져갔다. 집으로 돌아오니 방이 식고 불이 어두워졌다. 대부분 설거지가 끝났다. 태우와 수진이 부엌에서 웃으며 호텔 업그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직. 복도를 지나 할아버지를 찾았다. 리클라이너에 앉아 리모컨을 쥐고 국립공원 다큐와 잡음을 번갈아 바꾸셨다. 할아버지, 나는 조용히 무릎 꿇고 물었다. 오늘 폰이 팔았어요. 할아버지가 몇 번 눈을 깜박이시더니 달이 아직 뜬 걸 묻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서류에 서명했어. 그게 더 쉽다고 하던데 미소를 지으셨지만 확신이 없었다. 내가 잘못한 거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내 손을 토닥이시고 TV로 돌아갔다. 내 손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이미 방을 떠났다.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나는 부엌으로 슬쩍 갔다. 프린터가 미개봉 우편물과 의료 알림 카탈로그 아래에 있었다. 그 아래서 최근 출력된 서류를 찾았다. 오래된 등록증 복사본. 현대폰이 1970년대 박민호와 그의 아내 김영순 이름이 나란히.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함께할 듯했다. 7살 여름 토요일, 그 차로 아이스크림 사러 갔던 기억. 할머니가 빨간 립스틱 바르고 앞좌석에 앉게 해주셨다. 할아버지가 엘비스 테이프를 틀었다. 그 드라이브는 간식이 아니었다. 영원한 추억이었다. 포니는 할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것이었다. 수진조차 운전하게 안 하셨다. 서류를 가슴에 대니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건 판매계약서 서명이 아니었다. 미소를 쓴 배신이었다. 서류를 조심히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차를 가져갔으니 더 가져갈 수 있다. 모든 걸 복도에서 멈췄다. 게스트룸 문 뒤로 수진의 웃음이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하지만 그 방에 사는 만큼 크게. 잘못된 손녀와 전쟁을 선포한 거야. 하지만 누구를 대면하기 전에 프린터 트레이에서 피를 식히는 걸 발견했다. 트레이가 따뜻했다. 우편물과 쿠폰 아래로 손을 넣으니 방금 출력된 소리가 피부를 조였다. 종이를 천천히 빼니 잉크가 선명했다. 포니 판매 증서. 구매자 김태우, 판매자 박민호. 아래에 떨리는 펜으로 쓴 이름, 할아버지의 서명처럼 보이지만 아니었다.
제2의 고리가 너무 좁고 H의 기울기가 다르다. 필적 전문가 없이도 알았다. 이건 그의 것이 아니었다. 충격은 한 번에 오지 않았다. 천천히 새는 타이어처럼. 먼저 불신, 다음 분노, 그리고 확신.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 서류 오류가 아니었다. 계획된 거였다. 태우는 할아버지를 설득한 게 아니었다. 그마저 존중 안 했다. 그는 대담하게 조용히 위조했다. 나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그날 저녁 찾은 1970년 등록증을 나란히 놓았다. 어두운 불빛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하나는 나이와 추억의 무게, 다른 하나는 싸구려 모방. 이건 소통 오류가 아니야.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도둑질이야. 자신감으로 위장한. 손이 떨리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앞뒤, 위조 서명 클로즈업. 이메일로 보내고 폰이 증거로 라벨링. 안전을 위한 게 아니었다. 보험이었다. 부엌 불이 윙윙거리며 깜박이다 안정됐다. 나는 올려다보지 않았다.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5년 전 추석, 태우가 광택나는 브로슈어와 과한 향수로 왔다. 부유층을 위한 모바일 세차 스타트업 아이디어. 할아버지가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꿈에 투자하기엔 늙었고 너는 팔기엔 젊어의 태우가 웃으며 존중한다고 했지만 그 시선은 가벼운 게 아니었다. 임상적이었다. 그 미소가 이제 떠올랐다. 양보가 아니었다. 책갈피였다. 5년 후 보상이 왔다. 사업이 아닌 배신으로 눈앞에 숨겨진. 테이블 위 두 서류를 봤다. 하나는 사랑, 다른 하나는 레버리지. 집 안은 조용했다. 할아버지가 1시간 전 잠드셨다. 복도 환풍기 소리가 리듬처럼 들렸다. 90년대부터 제대로 안 된 그거. 큰 봉투를 들고 증거를 넣었다. 간호사 가방 뒤에 넣었다. 그 가방은 EKG 리드와 청진기를 실었다. 이제 진실을. 복도를 봤다. 할아버지를 깨워 모든 걸 말할까 생각했지만 안 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한밤 더 평화를 주기 위해 뒷베란다로 나가 황색 불 아래 앉았다. 비 올 때 깜박이는 그 불 매미 소리가 먹고 달이 구름 뒤에 낮게 걸렸다. 그들은 이 고요를 원해. 나는 어둠에 속삭였다. 그래서 침묵을 줄게.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게 아니야. 무릎이 봉투선을 따라가며 판사 책상, 기자 책상, 결과를 믿는 누군가의 손에 상상했다. 태우와 수진이 게임을 선택했다. 이제 내가 규칙대로 안 한다는 걸 배울 차례. 나는 더 이상 아이의 여동생이 아니었다. 머리 쓰다듬고 쫓아낼 사람이 아니야. 선을 넘었어. 이제 누굴 상대하는지 보여줄게.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너무 약해서 못 막을 줄 알았어. 베이컨 냄새가 계단 내려가기 전에 코를 찔렀다. 과장된 가족 아침을 연출하려는 듯 부엌에 들어서니 태우가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커피를 마시고 허밍했다. 마치 자선 기부한 듯 수진이 카운터에 서서 핸드폰으로 웃었다. 아니, 제주도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산으로 기울어. 바다 전망 빌라, 프라이빗 태우와 눈빛을 주고받았다. 미국 최고 비밀처럼. 나는 문간에 서서 그들의 공연을 봤다. 할아버지는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커피를 저었다. 세라믹의 스푼이 너무 크게 부딪혔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는 거짓 위에 세워졌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타인의 거짓 속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야. 숨소리로 중얼거렸다. 태우가 나를 봤다. 좋은 아침, 팬케이크 어때? 커피만. 태우가 할아버지 잔과 부딪히며 웃었다.
관대함과 새 출발에 웃거나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목구멍에 쓴맛을 삼켰다. 지금은 커피 따를 때 수진이 작은 흰 상자에서 보석 케이스를 꺼냈다. 아, 어제 왔어. 열고 과시하듯 들었다. 섬세한 금 목걸이, 부엌불 아래 반짝였다. 펜던트가 작은 서핑보드 모양. 새겨진 글씨, 아빠로부터 사랑을. 나는 눈을 깜박였다. 할아버지는 차가 사라진 것도 모르시는데. 수진이 눈을 굴렸다. 지은아, 아빠가 가족 위해 준 거야? 친절에 죄책감 주지 마. 나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태우가 할아버지 속여 서명 위조하고 이제 영수증을 목에 걸었어? 부엌 공기가 무거워졌다. 태우가 스토브를 껐다. 수진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콧구멍이 벌름거렸다. 할아버지가 토스트 중간에 올려다보시더니 긴장에 의아해하시고 다시 접시로. 나는 실례한다고 하고 나갔다. 공기가 필요했다. 밖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며 현관과 잔디에 금빛을 던졌다. 할아버지의 먼지 쌓인 도구 상자 옆 벤치에 앉았다. 나무를 만지작거렸다. 몇 년 전 이 뒷마당에서 할아버지가 오일 체크법을 가르쳐 주셨다. 딥스틱 느끼고, 닫고, 다시 찍기. 유지는 사랑이야. 차는 내가 들으면 마음 아프게 안 해. 이제 모든 게 잡음처럼 느껴졌다. 핸드폰 꺼내 사진 스크롤, 위조 서명, 1970 등록증, 이메일 영수증. 클라우드 폴더 만들고 할아버지 법적 라벨. 망설이다 문자 스레드 열고 타이핑. 오늘 위임장 이야기할까요? 보냄. 그들은 너무 편안해. 그게 실수야. 안으로 돌아오니 팬케이크가 광고처럼 쌓였다. 모두가 평화로운 척. 할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실 때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태우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 제주도 여행 패키지 예약 확인. 하지만 할아버지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행은 가족 전원이야 라고 했던 그 말, 이제 비웃음처럼 들렸다. 나는 그 스크린샷을 모았다. 증거 더미가 쌓일수록 내 가슴의 상처가 깊어졌다. 왜 할아버지를 버렸을까? 돈 때문에. 아니, 더 깊은 배신. 그들은 할아버지를 노인으로 봤다. 이용할 대상으로. 그날 밤, 할아버지가 잠드신 후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태우의 이메일 해킹은 아니었다. 수진의 오래된 공유 폴더에서 찾았다. 늙은이 모르게 처리하자. 지은은 감상적이지만 해 안 돼. 그 문장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복수가 싹텄다. 다음 날 노인 학대 상담소에 전화했다. 가족 내 금융 착취예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증거를 모으세요. 법이 지켜줄게요. 주말이 되자 태우와 수진이 제주도 사진을 올렸다. 가족 휴가 준비, 댓글에 좋아요가 쏟아졌지만 나는 웃었다. 그들은 모른다. 내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걸. 할아버지의 위임장을 제작성하고 모든 금융서류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웠다. 이건 보호예요.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가족 유대가 깨질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깨졌어요. 대면의 날이 왔다. 저녁 식탁에서 로스트 치킨을 썰며 시작했다. 할아버지, 그 차는 어디 갔어요? 할아버지가 포크를 멈췄다. 수진이 웃었다. 팔아서 여행 가는 거잖아. 나는 폴더를 테이블에 놓았다. 위조 서명, 은행 기록, 이메일. 이건 도둑질이에요. 가족 여행. 할아버지를 빼고 방 안긴장이 폭발했다. 태우가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진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진짜 눈물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서류를 봤다.
내가 서명 안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신의 무게가 할아버지를 짓눌렀다. 그 후 3일, 집은 폭발 후처럼 공허했다. 태우와 수진이 떠났다. 공기 좀 쐬고 올게라는 쪽지. 하지만 그 부재가 집을 더 춥게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죽은 줄기를 자르셨다. 나는 물을 가져다 드리고 옆에 앉았다. 폰이 정말 이렇니?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네, 누가 훔쳤어요. 할아버지가 고개 끄덕이셨다. 충격 없이 이미 알았던 듯 사진 앨범을 꺼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진을 봤다. 폰이 옆에서 웃는 그들. 할머니가 이 차가 우리보다 오래 산다고 했어.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그는 작아 보였다. 자신의 이야기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나는 손을 잡았다. 이건 차나 돈이 아니었다. 존엄, 유산, 사랑하는 이들에 의해 해체된 남자에 대한 이야기. 법정 날, 서울지방법원. 할아버지를 부축해 들어갔다. 태우와 수진이 이미 기다렸다. 태우의 양복은 이런 일 익숙해라고 외쳤다. 수진은 선글라스 뒤로 무관심을 연기했다. 중재실에서 증거를 펼쳤다. 원본 등록증, 위조 판매서, 은행 기록, 이메일, 중재인이 읽었다. 금융 착취로 인정. 전액 반환 명령, 수진이 헉소리를 냈다. 태우가 소리쳤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나는 말했다. 아니, 너희가 한 짓이야. 난 이름 붙인 거지.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렸다. 할아버지를 보호하며 나왔다. 집으로 가는 차 안, 할아버지가 말했다. 너 때문에 안 했어도 돼. 할아버지가 거짓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조용히 갔다. 침묵이 아니었다. 평화였다. 판결 후 일주일, 집에 새 리듬이 생겼다. 할아버지가 장미를 다듬으셨다. 나는 사진 앨범을 정리했다. 태우의 편지가 왔다. 실수였어. 넘어가자 할아버지가 읽고 내려놓으셨다. 오늘은 아니야. 서랍의 반송 편지 더미. 읽고 싶으세요? 읽어야 할 거면 직접 왔겠지. 할아버지는 분노를 안 품으셨다. 남은 조각을 지키셨다. 그 일요일 수채화 수업에 갔다. 옆 여인이 할머니 같았다. 우리는 튤립을 그렸다. 황색 튤립은 희망이야. 기쁨이 아니고. 폭풍을 견뎌 강사가 고개 끄덕였다. 가장 솔직한 말 집에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포치에서 졸고 계셨다. 소설이 가슴에. 나는 읽어드렸다. 이웃이 말했다. 너희 둘이 그림 같아. 나는 미소 지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세우는 걸? 그날 밤 노트북 열고 석사 지원서. 노인학, 서울대. 개인 성명서 채우고 클릭 전에 할아버지 방을 봤다. 밤등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용서를 안 구했다. 나 자신을 용서했다. 침묵이 너무 길었다는 걸 클릭했다. 하지만 제출 전 한 가지 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개정. 확실해요. 민호 씨, 할아버지가 고개 끄덕이셨다. 모든 걸 줬어. 더 달라고 하네. 서류 줄줄이 확인. 루프홀 없음. 서명할 때 손이 안 떨렸다. 태우 이메일을 첨부. 기록에 남겨요. 일주일 후 태우 이름이 제한 목록에. 다시는 재정 역할을 못한다. 지역 신문의 기사. 손녀, 노인 착취로부터 할아버지 지켜. 설레될 수 왜 그렇게 싸웠냐 물으니 가장 무시당한 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사진은 중재일, 할아버지와 나, 턱 높이. 수진이 포스팅. 가족 드라마가 정해 아냐? 관심 끌기 좋아의 댓글 적음. 태우 사업계약 2개 이름. 이웃이 소문 물었다.
나는 미소로 걸었다. 수치가 아니야. 명확함. 할아버지가 말했다. 진실은 소리 안 쳐. 빛날 뿐 오후. 수진 전화 놓쳤다. 보이스메일 얘기할까? 할아버지가 들으시고 물으셨다. 전화할 거니? 오늘은 아니에요. 어쩌면 영원히 용서는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안 필요할 때 왔다. 그날 밤 플래시 드라이브 열고 파일 봤다. 포니가 차고에서 나가는 비디오. 이번엔 안 움찔렸다. 안 울었다. 그냥 봤다. 다음 날 서울대 편지. 축하합니다. 노인학 석사 합격. 숨이 멎었지만 안 머물렀다. 밖으로 나가 편지 들고 할아버지가 황색 튤립 물주시다. 그게 내 거니 내 거니? 둘 다요. 창고 벤치에 앉아 벌을 봤다. 사진 프레임 꺼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포니 옆 8장. 선반에 놓고 표지판 걸었다. 추억은 안 사라져. 유산은 다시 시작해. 조용히, 온전히 앉아 할아버지가 손잡으셨다. 넌 날 지켰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법 가르쳤어. 나는 훔친 걸 쌓은 게 아니었다. 그 자리에 더 강한 걸 세웠다. 그게 그들을 넘어설 거야.